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편의가 개선됩니다. 음성변환 투표 안내문과 점자형 기표 용구까지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가 나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별 공약들이 나올 시점입니다. 후보들이 내거는 약속도 이제부터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5월 11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영진, 바른미래당 이은석 후보와 경쟁을 치릅니다. 교육감 진보진영 조희연 후보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선 과정에 문제는 없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서초구청장 후보로 현재까지 3명이 확정된 가운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후보들의 공약과 출마의 변을 들어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10만여 명으로 전망된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의 기준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살펴봅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안영준 후보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로 나온 바른미래당의 이은석 후보와 함께 서대문 구청장을 향한 3인의 대진표가 드러났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같은 당의 박운기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이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문석진 구청장.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 구청장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교육, 문화, 주민생활 등에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3명이 경쟁한 자유한국당은 타 자치구에 비해 오랜 시간 대표 선수를 뽑지 못했지만 장고 끝에 지난 10일 안형준 후보를 공천하며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안형준 후보는 건축공학 박사로 도시계획과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강점이라는 평입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자를 확정지어 서대문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석 후보가 나섰습니다. 아직 다른 정당과 무소속에서는 서대문 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예비 후보가 없는 상황. 서대문 구청장 자리를 두고 문석진, 안형준, 이은석 후보의 3파전 구도가 드러난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문 구청장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정책을 개선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조희연 예비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은 크게 6가지 분야 35개입니다. 미래, 책임, 안전, 평화, 혁신, 시민의 6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무쿠 스쿨 운영과 장애인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부담 없는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서울형 메이커 교육, 고등학교 개방형, 연합형 교육 캠퍼스 교육과정 등의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육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약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난 4년간 펼쳐왔던 새로운 혁신적 교육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탐에 따라 남북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북한 지역 수학여행 등 평화 통일교육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전국 소년체전을 남북 청소년체전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설립 지속 추진,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 고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로의 무상급식 확대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청과 시청, 지자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인 2018 서울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바일 투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는 투표 시스템 검증 결과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노원구청장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선 오승록 후보의 후보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와의 본선 싸움이 예고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경선 결과 오승록 예비후보가 58.74%의 지지율을 얻어 42.17%를 얻은 서영진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후보 결정 다음 날인 지난 5일 지역 행사장을 찾은 오승록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과 구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선 승리 기세를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낮에도 유권자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가도 좀 돌고 행사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찌감치 자유한국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낙점된 임재혁 후보는 유권자와의 스킨십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노원구를 방문해 임재혁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뉴타운 지역과 전통시장을 돌며 민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경선을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 준비가 곧 본선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베이스가 축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영입한 양건모 씨가 전략 공천되는 분위기입니다. 양건모 예비후보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천 탈락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탈당했고 현재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노원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사실 탈당을 고민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재 영입식으로 해서 노원구청장에 출마했는데 한편 민주평화당에선 한덕희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후보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거대 적폐 세력과 개혁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현재까지 출마가 확정된 서초구청장 후보는 3명입니다. 유쾌한 반란부터 서초구의 변화까지 후보별로 특색 있는 구청장 출마의 변을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서초구청장 후보가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서초구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국회의원과 구청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며 한국당 이외의 정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는 건 정치적 반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불패 기록을 깨고 6.13 지방선거에서 유쾌한 반란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서초가 바른미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구정의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합리적 개혁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한 정책을 서초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어 온 서초구를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칙, 그들만의 가치관 속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정부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점에서 동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서초에는 지금 이 시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는 민선 7기를 통해 서초구를 눈부시게 비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과 보육, 교육 환경은 물론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양재 R&CD 특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아직 현역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구청장 출마에 대한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얼마 전 공천 결과에 불복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조순영 씨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채원 씨를 놓고
서초구청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이번엔 강남구 살펴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늦어지는 사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선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여선홍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이판국 아주대 겸임교수가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공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심장으로 상징되는 강남구를 지키기 위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영철 후보를 공천한 겁니다. 장 후보는 민심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복지기관, 상가 등을 방문하며 밑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최근 기자들과 만나 품격 높은 세계적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적 명품 도시, 그중에서도 이제는 품격을 높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품격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재영입으로 발탁된 김상채 후보 역시 선거전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아파트 재건축 같은 산적한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듣고 해법을 내놓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와 선거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선거 전에 불을 지핀다는 구상입니다. 신현희 구청장의 구속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을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예비후보는 거대 양당과 싸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강남이 여와야 민주당과 자한당이 그런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남구청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전망되는 강남구. 한국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거센 추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공모하는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이 선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황재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공모가 오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 자격 대상은 일반 부문 및 특별 부문과 언론 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일반 부문 및 특별 부문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제7회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론 부문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언론사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진기자가 응모 가능합니다. 주제는 공모 부분에 관계없이 4가지로 첫 번째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현장 사진. 두 번째는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으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담은 사진.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 동네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일상과 주민 참여 활동 및 우리 가족의 선거 모습 등을 담은 사진입니다. 시상은 공모 분야별로 대상각 1편을 포함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 54편의 작품과 100편의 특별상을 포함해
총 154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이를 포함 154편의 수상자에게 총 4,400만 원가량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입선작은 주제에 상관없이 선정되며 특별상의 경우만 4번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선거 이야기를 주제로 출품한 작품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응모는 선거사진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입니다. 작품은 1인당 3점까지만 출품이 가능하지만 특별 부문의 경우 출품 수에 제한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작품 규격 및 특별부문 출품 방법 등 공모 요강의 자세한 사항은 선거사진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간편한 사진 촬영이 가능해진 만큼 다양한 세대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황재문입니다. 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외국인 유권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몇 명이고 어떤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 5만여 명. 2018 지방선거가 그 2배인 1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 결과에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이민자가 전체 거주자의 6% 이상을 차지하는 안산이나 유권자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 금천구의 경우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유권자인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선거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방선거 대상자 기준 혹시 아세요? 그런 것도 몰라요. 아, 그럼 혹시 대상자임을 고지 받은 적도 없으시죠? 전화나 네. 우편이나 모바일로? 네. 약간 저희는 그런 걸 어디에 통지를 뭐 어떻게 받는 경로도 없고요. 네. 들어도 못 봤어요. 그런 거 한다는 거를. 아,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부여될까? 관련 법령을 둘러보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우루과이 15년, 칠레 5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연한 기준으로 해당 법령의 수혜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부여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그 수혜 범위도 상당히 유연하고 넓습니다. 지방선거는 자신의 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를 위한 권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의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약지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정기롱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바뀔 일자리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관련된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일반 유권자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약 같은 게 있으면은 관심이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선거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약지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가 시작된 공약지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개발, 그리고 유권자의 공약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빅데이터 기반 지도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대학교 폴랩이 공동으로 최근 4년간 언론기사와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빅데이터 분석해 17개 시, 도와 226개 구, 시, 군별 관심 이슈를 추출했습니다. 이를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시, 도별, 구시군별 이슈 지도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슈와 그 순위를 볼 수 있고 지역별 관심 분야와 이슈별 관심도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 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직접 자신의 가족, 친구, 동네를 위해 희망 공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유권자 희망 공약을 분석한 희망 공약 지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공약의 분야와 키워드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유권자 희망 공약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추천도 할 수 있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공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 단순히 정당이나 후보자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닌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공약 지도가 소통의 창이 되어 유권자의 제안과 그에 맞는 정책, 공약 개발을 통해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정기룡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법령에 따라 군부대나 교도소에 근무하거나 기거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섬 거주자, 투표소 설치 불가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밥 한 번 먹자 문화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평소에 의례적으로 주고받던 한 끼 식사도 후보자와 유권자 관계가 되는 순간 자칫 법을 위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어떤 모임에 참석하실 때 모임 성격과 주체 등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